안녕하십니까. 감자스마일입니다.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움직이는 사람만이 넘어질 수 있다. 로베르토 보이주에타. 제가 오늘 방송할 주제는 제가 지난 주말에 삼송에서 마곡을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삼송에서 마곡을 다녀오는데 제가 이 지도를 갖다 보고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요. 이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송에서 마곡을 갔다 오는데 안타깝게도 대중교통으로 해서 가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호선을 타고 디지털 미디어시티 6호선을 연신내에서 환승해서 디지털 미디어시티를 갖다 거쳐가지고 김포공항역에서 또 내려가지고 또 마곡을 가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환승을 한 3번 정도 해야 되니까 환승을 하기가 싫어서 이제 3호선을 타고 가서 종로 3가로 가서 종로 3가에서 이제 5호선을 타고 이제 마곡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게 한 1시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다녀왔던 게 발산역 쪽 마곡 초입에 다녀왔는데 제가 문득 또 되돌아오면서도 또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되돌아오면서 동일하게도 발산역으로 해가지고 5호선을 타고 공동역을 거쳐서 서대문역 거쳐서 3호선 종로 3가를 거쳐가지고 이제 삼성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이걸 직접 다녀보니까 앞으로 내년 1월에 지금 제가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대곡 수사선 내년 1월 말 개통 가닥이다라는 이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고양시에 천지개벽할 수 있는 고양시를 천지개벽하게 할 또 하나의 황금 노선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 이야기를 갖다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갖다가 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개통 예정인 대곡 소사선 예정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기를 기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드렸는데 마침 지난주에 철도경제 장병국 기자님의 대곡 소사선 내년 1월 말 개통 가닥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잔여 공정이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8월부터 철도 종합 시험 운행을 착수하고요. 원종에서 소사 구간 시설물을 검증을 갖다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 개통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서해선 대곡에서 소사 원시 구간을 운행할 예정인 신형 전동차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멋있죠? 네. 지금 이 전동차가 내년에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운행을 할 예정인데 이 전동차를 갖다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부동산 가격도 내려간다. 또 앞으로 또 부동산이 이제 올라가기는 힘들다. 내 집 마련을 더 늦추자 막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들 하시는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지금 고양시에 이런 정말 대곡 수사선 개통이 임박했다. 이제 6개월 8, 9, 10, 11, 12일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곡 수사선 라인 충분히 내 집 마련으로 검토해도 좋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신문 기사를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면 경인중앙선 대곡역에서 분기해서 코레일 수도권 철도 차량 정비단 인근까지 공사하는 109와 한강 하저터널을 맡은 209도 공정률이 약 98% 수준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고요. 김포공항역이 포함된 309 공정률도 약 95% 정도로 열차가 다니는 본선 구간은 마무리됐고 환기구라든지 역사 등 일부 잔여 공사만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공사 구간인 209역 같은 경우 지난해 11월 한강 하저 구간을 관통한 후에 궤도 신호 전 차선 등 시스템 공정까지 거의 마쳤으면서 전 차선의 가압도 시작한 상태라고 지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대곡 수사선에 투입할 전동차의 경우 원래 납기 예정일보다 지연됐지만 이 때문에 원종하고 소사 부분, 그러니까 원종의 소사 부분 개통이 늦어지는 원인이 됐는데 내년 1월에 대곡 수사선 전 구간 개통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철도경제신문이 따로 확인한 대곡 소사 철도 종합 시험 운행 세부 계획에 따르면 7월에 사업 시행사가 사전 점검을 마치고 시설물 검증 시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계기간이 1개월간 시설물 검증 시험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통하는 데는 내년 1월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 스마일이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양시를 갖다 천지 개벽할 수 있는 황금 노선인 대곡 일산 소사선 이야기를 갖다 꼭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제 방송을 갖다 보시는 분 중에 감사 스마일 부동산 이야기가 제가 업로드 되어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이걸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천 지역 관심사였던 원정에서 소사 구간이 우선 개통 여부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시설물 검증 시험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전동차가 예정보다 늦게 제작된 점 때문에 부분 개통에 영향을 끼쳤고 그 이제 선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곡 수사선 같은 경우에는 경의중앙선 대곡역에서 소사역, 원시역을 지나서 충남 홍선까지 연결되는 서해선 간선 철도망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했고 이 노선이 개통되면 일산역에서 경의중앙선 3호선 환승역인 대곡역과 능곡역을 거쳐서 공항철도, 9호선, 5호선, 김포 골드라인 등 4개 노선이 만나는 김포공항역까지 약 20분 만에 오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안산, 부천과 일산, 파주를 남북으로 잇는 철도망으로 경기 서부권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정말 어제,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삼송에서 제가 이제 여기 삼송이 역인데 삼송에서 안 나오니까 삼송에서 지금 연신내를 거쳐가지고 서울을 거쳐가지고 이제 마곡을 다녀왔거든요. 이 마곡이 이쯤에 있겠네요, 이쯤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정말 이 한강을 넘어가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한강으로 이제 넘어가는 지하철이 물론 있습니다. 인천 공항철도가 있긴 있는데 인천공항철도밖에 없는데 인천공항철도 타려고 하더라도 DMC를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고양시라든지 서북부 파주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대곡 수사선을 갖다가 내년 1월 말에 개통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제 삼송이라든지 고양시에서 김포공항을 거쳐가지고 이제 마곡을 가는데 30분도 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포공항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포터블 역사권이 되는데 김포공항에 공항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곡이라든지 또 김포공항을 아래쪽으로 가는 부천으로 해가지고 안산 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부분이 경기 서부에서 서북부가 앞으로 교통이 이 대곡 수사선이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이런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곡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고양시에 꽤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이제 김포공항으로 가게 되면 또 9호선도 연결되기 때문에 9호선을 연결해서 정말 급행으로 해가지고 또 강남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 되면 이제 강남을 가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3호선으로 해서 가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대곡 수사선을 이용해가지고 9호선으로 가는 방법 두 개가 있고요. 더 나가서 이제 또 저는 이제 GTX-A라든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도 들어온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문득 제가 이제 갈 때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는데 이제 발산에서 마곡에서 삼성으로 넘어올 때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정말 대곡 수사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서북부뿐만이 아니라 고양시는 정말 천지개벽을 하겠구나. 제가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반대로 이제 부천이라든지 안산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집에서 이제 4호선을 타고 이제 충무로까지 와가지고 이제 충무로에서 이제 3호선을 타고 왔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문득 해보니까 만약에 이제 뭐 시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안산 쪽에 누구를 만나러 가더라도 이제 자차로 갈 필요가 없이 대곡 수사선을 이용해가지고 가게 되면 정말 삼송이라든지 고양시, 파주시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삶의 질적인 차원이 더 높아질 것 같고 특히 출퇴근하시는 분들 정말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대곡 수사선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뭐 이게 여기가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 여기 잔여공정 마무리가 지금 되어 있는데 내년 1월에 개통을 정말 하는지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은 그 의구심을 좀 오늘 제 방송을 보시고 내년에 대곡 수사선이 개통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방송 마칠까 하다가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이제 그 하루 쉬는 날 거의 제가 이제 고양시만 주로 있는데 문득 고양시에서 있다가 이제 뭐 서울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천이라든지 뭐 파주라든지 양주시라든지 이렇게 다녀봅니다. 직접 다녀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어제도 제가 뭐 인천 국제공항을 좀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정말 수많은 한강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한강 다리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고양시에서 이 서북부에서 넘어가는 다리는 일산대교라든지 가양대교, 그리고 성산대교 서울 쪽에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방화대교는 거의 뭐 인천국제공항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런 대교다 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일산대교, 행주대교, 김포대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포대교 같은 경우에는 또 외곽 순환고속도로로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하철로 다닐 수 있는 도로는, 그 대교는 한강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문득 이 한강이 차지하는 게 경기 남부 북부, 더 나가서 서울과 또 경기도를 갖다 나누는 이 기준이 돼버렸지 않았나, 그런 또 생각을 해봤고요. 고양시에서 정말 이 김포라든지 김포공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김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더 나가서 또 강남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한강이 정말 장애물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정말 고양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프라이드를 좀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정말 대곡 소사선이 개통되면 그런 것들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 말씀드리고요. 감사스마일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아침에 서두에 방송 전에 생일이라는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또 창피할 것 같아서 마무리 부분에 말씀드리는데, 방송을 빌어서 저희 어머니, 그리고 또 이제 저를 알고 있는 모든 가족분들이 저의 생일을 상당히 축하해 주셨고요. 또 어제도 간단하게 생일 파티를 했는데 상당히 감사드리고, 초심 잃지 않고 건강하게 또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